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대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기업들 본질적인 보다 개별적인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걱정할 만한 이슈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또 시장은 그 안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해서 개별 기업별 이슈에 대한 시각 또 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한 시각을 담은 리포트들 몇 가지 오늘도 추려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최근에 주요국들의 장기금리 상승세가 꽤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의견 담은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살펴볼까 하고요. 이외에 개별 기업으로는 월간 리서치 IT에 대한 보고서 나온 가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신작 출시한 넷마블 보고서도 들여다볼까 하고요. CATL에 대한 목표가가 상향됐어요. 이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어요. 유럽 방산 그리고 미국 테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국 장기물 국채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구간이었죠. 특히 이달 들어서면서 영국의 30년물 금리는 27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요. 프랑스의 30년물 금리는 그리스 30년물 금리보다도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공통점을 보면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환경이 다소 불안정해서 부채 관리를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고 이게 이제 장기 금리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녹아들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유럽 방산 그리고 미국 테크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일단은 방산에 대해서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유럽 주요국의 장기금리 상승 배경이 되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이 향후 방산 관련한 지출의 지속성에도 의구심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연초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 수칙에서 이 방산 지출에 대해서만은 예외 적용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바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같이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힘들 거다라는 게 김성근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고요. 유럽 방산주 상승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유럽연합 차원의 8천억 달러 규모 재무장 프로젝트의 재원 가운데 6,500억 달러가 회원국들의 이 재정 지출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최근에 금리 상승과 맞물려 이 재원 마련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유럽 지역 방산주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던 바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밸류의 수준이 29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장기금리의 상승에 따른 유럽 방산에 대한 지출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유럽 방산주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테크주에 대한 시각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부채 우려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죠. 여기에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MIT 보고서 또 최근 중국 반도체의 부상 등으로 높아진 수익성에 대한 우려, 결국 장기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압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 내에서 고밸류를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 방산주 그리고 미국 테크주 모두 다 최근 보여지고 있는 주요국들의 장기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지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리서치, IT 섹터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최선호주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 보겠습니다.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레이업, 마진업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박준서 애널리스트는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여져 봤습니다. 그 배경으로 든 게 첫째, 하이엔드 MLCC의 가격 상승, 그리고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패키지 솔루션인 FCBGA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우선 이 삼성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LCC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을 감안했을 때 양측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수요단에서는 서버 그리고 전기차 전장 같은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공급단에서는 상위 업체들의 장악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일단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고적층, 그러니까 단을 많이 쌓는, 즉 제목에서 언급했던 레이어를 많이 쌓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돼 있는 상위 업체들이 더 복잡한 고성능 제품을 생산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시간 같은 비용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생산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는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은 빠듯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고급 MLCC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해서 MLCC 하이엔드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두 번째,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FCBGA의 성장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이 박준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로 들어가는 FCBGA 매출이 올해 706억 원 수준에서 2034년에는 8,960억 원 수준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량의 출하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사이버캡, 또 옵티머스 같은 신규 수요 제품군 발생에 대한 전망을 함께 녹였어요. 여기에 제품 믹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개당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칩 크기나 단수 그리고 사양이 늘어나는 관계로 객당 매출은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점유율 과정이 초기 100%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향 안정화 정상화되는 과정은 있겠으나 점유율이 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매출 성장은 역시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LCC 그리고 FCBGA 이 두 핵심 제품군의 가격 상승,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내년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산정 기준 연도도 내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기의 목표가 역시 높아졌어요. 기존 18만 원이었던 게 22만 5천 원으로 25% 상향 조정됐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예요. 넷마블인데요. 이미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컨빅션 바이, 그러니까 강력 매수 의견이에요. 강력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를 좀 봐야 하겠죠. 결국은 사실 실적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강력한 확신은 몇 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8월 26일 출시했었던 신규 MMORPG 뱀피르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피르는 초기에 일 매출이 30억 원대였다고 하고요. 현재는 20억 원대 정도로 9월 7일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양대 마켓에서 일 매출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반영해서 3분기 일평균 매출액 추정치를 기존 5억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를 반영한 3분기 영업이익 역시 850억 원으로 기존 대비 21%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뱀피르 흥행에 더해서 4분기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매출 호조에 대해서도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9월 18일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현재 이 세븐나이츠 매출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에 감소세를 보여서 3분기, 4분기에는 비교적 가파른 하향 안정화의 추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9월 18일 글로벌 출시 이후의 성과가
다시 세븐나이츠 매출을 올려줄 거다라는 이야기로 2분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데 힘을 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매출을 반영한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28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역시 20% 상회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벤피르 그리고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효과를 반영한 실적 추정을 감안하면 25년 기준 PE가 13배, 26년 기준 PE가 1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작 흥행, 글로벌 확장에 대한 성과 등으로 연속적인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단은 예상되고 있고요. 몬길 같은 대형 신작 출시 역시 4분기에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작 흥행이 24년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트 레이쇼도 올라갔어요. 해서 중장기적인 주가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고요. 목표 P는 21배를 유지했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다만 상향 조정했죠. 해서 목표가는 9만 원으로 기존 8만 5천 원이었던 걸 높인다고 밝혔고요. 투자에게는 당연히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강력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CATL입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상위업체 중심의 구조조정 그리고 해외 진출 본격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담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CATL의 투자 포인트는 상위업체 중심의 구조조정 그리고 해외 진출의 본격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구조조정부터 보면 중국에서는 지난 7월 이후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이 공급 조정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중국 공신부가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 산업에 대한 생산 능력 상황 관리를 지방정부에 지시했고요. 제품 품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올해 초에 이 중국 출장 이후에 발간했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하위 업체와 상위 업체 간의 양극화가 꽤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때문에 올해 중으로 공급 과잉이 심한 영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7월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이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원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CATL에는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진출 부분인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중저가 전기차 중심 수요 촉진 정책이 재개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도 CO2 규제에 대한 부담을 바탕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고 수요가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 CATL 같은 경우는 헝가리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상황이에요. 해서 유럽 지역에서의 중저가 라인 중심의 전기차 수요 확대와 침투율 확대는 CATL에 있어서 아주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겟 밸류는 일단 유지했습니다만 기준 실적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변경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350위안이었던 걸 420위안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천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한 315위안대 정도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CATL 투자 의견은 역시 매수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 4가지 다 살펴봤어요. 달리는 시장 안에서 투자의 기회가 여러분께 꼭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